몇 년씩을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 바로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 것과 또 어떤 병원 피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착한 의사 이승훈 원장입니다. 네, 사실 일반 한의원에서는 1년에 틱 치료를 10명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주 한의원에 오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한의원은 제가 19년 동안 4,000명 넘는 아이들을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는 3명 중에 1명 정도는 이미 다른 한의원이나 혹은 다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긴 합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이 대부분은 말씀대로 증상이 가볍지 않아요. 대부분 치료를 받으면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정말 멀리서 저희 한의원까지 찾아오시는데, 경상도나 제주도나 전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방학을 맞이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중국 이렇게 정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방학 때마다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들이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여기는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내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아이들은 증상이 좀 높아진 채로 내원을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진료받았던 시간들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몇 년씩을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모님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것, 바로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 것과 또 어떤 병원 피해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병원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유형 3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처음 검사와 상담 과정이 너무 짧은 병원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아이에 대한 관찰과 상담이 1시간이 안 된다면은 이 병원은 아이 파악 잘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사실 틱이 진단은 너무 쉽거든요. 아이가 하는 거 보면 의료인은 지금 틱입니다 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아이마다 틱이 일어난 원인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게 감정적 요소가 1번인 친구도 있고, 운동 발달이 너무 안 되고 엉성하게 걸으면서 운동량이 적은 친구도 있고, 또 이게 몸의 컨디션이나 밸런스가 나빠지면서 척추나 횡격막, 흉곽의 호흡이 딱 묶여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인은 너무 많은데 그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데까지 최소한 드는 시간이 저는 1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아이를 대충 받거나 보지 않고 그냥 루틴한 처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틱을 매주 기록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증상을 엄마에게만 맡기고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물어보고 거기서 안 좋아졌다 그러면 약을 더 강하게 처방하거나 바꾸거나, 이건 사실 아이의 틱에 대해서 그다지 중심을 두지 않는 진료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틱을 이렇게 기록을 하더라도 어제 오늘 내일로만 보면 사실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게 틱인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쌓이면 무서워요. 왜냐면 3월의 평균과 4월의 평균, 5월의 평균을 보면 이 아이 틱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아이를 진료할 때 기록하지 않으면 2달 전에 얘가 얼마나 증상을 많이 했었지? 어떤 증상이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록을 남겨서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 이게 없다면 틱 치료를 사실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남기면 부모님께 좋은 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3월에 새학기 때마다 증상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재작년 3월, 작년 3월, 올해 3월 보면 틱이 좋아지고 있구나, 반대로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파악도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틱의 증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곳인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요 치료 받으면, 이거 치료 한 가지 받으면 틱이 낫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병원은 좀 거르셔야 돼요. 틱이 일어나는 이유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 요거 하나면 다 돼, 이거 정말 약장수 개념이잖아요. 틱은 이렇게 한 가지 치료법으로 개선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도 안 하실 거고, 사실 그 치료 받으면 되죠. 근데 한 가지 치료법으로 해결되는 틱, 그건 어떤 치료를 받아도 쉽게 되는 일가성 틱이거나 단순 틱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중증도로 복합 틱으로 올라갈수록 아기에게 확인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초기에 중요한 치료와 중기 후기에 중요한 치료 관리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치료로 다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거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를 보는 병원인지 점검이 필요해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시간인데, 아이가 그동안 변화되는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지 틱이 나아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아이에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척추나 신경, 심리, 영양, 대사 이런 것들을 최소한 단위로 평가하는 주기가 일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진료하는 병원이 좋다. 두 번째는 이 틱 치료하는 과정이 부모님과 긴밀하게 소통되고 있느냐
왜냐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 3년 전쯤에 치료율이 갑자기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그 전까지는 부모님 상담을 모두 다 대면 상담, 전화 상담으로만 진행했었는데 이제 또 AI 시대에 맞춰서 카카오톡으로 채널 등록을 하고 부모님과 대화를 이제 카카오톡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들이 일주일간 아이에게 있었던 변화나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저희도 빠르게 치료에 피드백하면서 부모님께도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야 된다 설명드리기 시작하면서 치료율이 급격히 좋아졌거든요. 결국에 틱은 아이 혼자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의료진이 아이와 함께 2인 삼각, 3인 사각 하듯이 같이 호흡을 맞추는 진료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다면 정말 중요한 알맹이 없이 진료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아이와 대화하는 병원인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회복 이후에 로드맵을 그리는 병원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게 약을 먹어라, 계속 먹어라, 좋아졌으면 좋아진 대로 먹어라, 안 좋아졌으니까 더 많이 먹어라, 이렇게 가면 언제까지 이 약을 먹으라는 거냐, 치료가 되고 있는 건 맞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거든요. 사실은 정말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은 치료가 끝나고 스스로 관리 통해서도 좋은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서 틱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수 있는 정도까지 방향을 잡고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을 적절하게 안내해주는 병원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그 성인 틱 환자분들하고 진료를 많이 하면 그 말씀 하세요. 선생님 좀 어릴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성인 돼서도 회복되고 있는데 그때 기억이 틱으로 얼룩이 져 있거든요. 이런 표현 하시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사실 이렇게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자기에게 잘 맞는 병원을 찾았다면 그 기억들의 일부는 좀 밝고 즐겁고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그 기억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 아버님이 이 병의원 고를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의원들이 후보군에 있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또 병원마다 치료법도 다르고 틱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혼란스러운 질환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피해야 되는 기준 3가지 그리고 확인해야 되는 기준 3가지를 보신다면 아이한테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저희가 착한 의사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디에도 말하기 좀 힘든 그런 틱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털어놓으시거든요. 저와 김현정 원장님이 직접 댓글을 달아드리니까 많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착한 의사 카페에 오셔서 고민을 남겨주세요. 이상 착한 의사 TV 이승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